차량이 이번 영국 답사 여행 동안 3월 26일 날 빌려서 4월 4일 날 반납 예정이니까 한 12일 정도 저랑 같이 여행을 함께 한 친구입니다. 원래는 푸조 208을 신청을 했었는데 렌터카 오피스에서 내준 차는 이 기아 리오라는 차량인데 한국 모델로는 아마 프라이드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렌터카는 수동이고요. 우리가 렌탈카스닷컴이나 이런 데서 정렬을 하다 보면 유럽 대부분 나라에서 좀 저가형으로 잡히는 렌터카들은 거의 수동 미션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도 제가 1인 여행인데다가 경비를 최소화해야 했기 때문에 가장 싸게 정렬된 순서대로 선택을 했고요. 12일간 한 38만원 정도, 풀커버 포함하면 한 40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이 차량을 렌트를 했습니다. 일단 차량을 렌트하게 된 이유는 첫 번째로는 제가 시간이 좀 촉박했기 때문에 정해진 곳들을 12일 내에 돌아보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는 답이 없을 것 같아서 차량을 렌트를 했고요. 렌트를 해보니까 여러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일단 일정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선별로 움직이다 보면 내가 가야 할 곳이 있고 실제로 가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차량을 이용하다 보면 내가 일정을 자유자재로 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실제 이번 답사 여행에서 원래 계획했던 대로라면 계획했던 대로 숙박한 곳이 몇 곳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가변적이었고, 다행히 저는 차량이 있었기 때문에 이동하다가 인근에 묵어갈 만한 곳이 있으면 인터넷을 켜서 저렴한 호텔을 찾아서 숙소를 이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오늘은 날씨가 화창한데 영국 날씨가 계속 변화무쌍하고 계속 흐린 날이 많고, 그리고 추운 날은 굉장히 쌀쌀하고, 오늘도 사실은 화창하긴 하지만 좀 쌀쌀한 날입니다. 그래서 옷을 굉장히 두껍게 입고 다녀야 되는데 자동차를 이용하게 되면 좀 가볍게 다닐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폭우가 내린다든지 소나기를 만난다든지 할 때 조금 가변적으로 그때그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용이하지 않은 곳들을 구석구석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이 좋은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번 저는 이 답사 여행에서 스코틀랜드의 구석구석 작은 마을을 본의 아니게 다니게 되었는데, 아마 이 자동차가 없었다면 그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호텔비를 좀 아낄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호텔 검색을 해보면 영국은 물가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은 도시 내에 좀 역 근처라거나 이게 교통이 좋은 곳은 시설이나 호텔 그레이드 대비해서 호텔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 차량을 이용하게 되면 어느 정도 거리를 떨어진 외곽 지역에서 훨씬 더 좋은 퀄리티의 더 저렴한 가격의 호텔을 잡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었고요. 이게 다 장점만 있는 건 아니고 리스크도 물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영국 오른쪽 운전대니까요, 운전이 조금 우리가 왼손 운전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런던 도심 같은 경우는 주차장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고요. 런던을 제외한 다른 도시에서는 실내 주차장이나 노상 주차장이나 이런 데를 이용을 해서 큰 문제는 없었는데, 어쨌든 주차할 때 스트레스를 좀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름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이게 보통 이게 휘발유 차량인데
보통에서도 리터당 150파운드를 이쪽 저쪽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로 하면 그러니까 한 2,500원, 2,400원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용 부담이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에든버러 이렇게 도심지 같은 경우는 주차 요금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한 10,000원 정도를 지불하게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리스크는 만에 하나 불가피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차량에 중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점,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어쨌든 최저가 정료를 통해서 가장 싼 가격의 렌터카를 구했고, 지금 이 아래쪽 그 아래쪽 커버가 어디 장애물에 부딪혀서 약간 너덜거려졌는데, 일단 임시로 고정은 해서 소음은 좀 줄여 놓았는데 저 비용을 지불해야 할지 어떨지는 렌트카 오피스에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영국에서의 운전 문제인데요. 영국 운전은 뭐 알다시피 이 오른쪽 운전이고요. 저는 뭐 오른쪽 운전은 몇 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른쪽 운전 자체가 그렇게 공포스럽지는 않은데, 이 차량이 수동 차량이다 보니까 제가 94년 엑센트를 타서 2001년에 자동차를 바꿀 때까지 된 이후 한 20여 년 동안 사실 수동 미션 운전을 거의 하질 않았어요. 게다가 얘는 이제 왼손으로 기어 조작을 하고, 따라서 오른손 한 손 운전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늘 익숙하게 한국에서는 오토매틱이 일반적이었고 양손 운전을 주로 하면서 오른손을 주로 왼손을 많이 쓰는 운전을 했는데, 여기서는 거꾸로 오른손 기어 조작을 해야 하고 왼손 기어 조작을 해야 하고 오른손으로 조향을 해야 되는데, 사실 작은 구불길이나 주차 문제 할 때 이 오른손으로 이 스티어링 휠을 돌리는 것이 익숙치 않아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비 문제는 저는 2개의 핸드폰을 썼는데요. 이 차가 그 무선 애플이 연동이 돼서 차에 그냥 바로 뜨더라고요. 초기 설정만 해놓으니까. 그래서 무선 카플레이 때문에 의도치 않게 원하지 않았던 제 아이폰을 무선 카플레이로 쓰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원래 내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가져왔던 갤럭시 노트 8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갤럭시 노트 8에서는 구글 맵을 썼고요. 애플 카플레이에서는 이제 애플 맵을 썼는데, 애플 맵이 보기는 편하지만 정보가 조금 부족하고요. 그리고 실시간 정보 교통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도 역시 구글 맵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구글 맵은 조금 보기가 조금 어렵다는, 빠른 판단을 해야 할 때 직관적으로 좀 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영국 운전에서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 회전교차로 라운드어바웃이라는 건데요. 이게 아주 곤란합니다. 라운드어바웃이 일단 굉장히 많고, 이 영국 운전자들이 굉장히 빠르게 운전하기 때문에 사실은 회전차로에 진입하면서 의사결정을 바로 해야 되는데, 이게 네 번째 출구인지 세 번째 출구인지, 그리고 내가 가는 방향을 미리 외워놓지 않으면 급하게 회전차로에 진입했을 때 당황하는 경우가 처음에는 조금 있었어요. 물론 하루 이틀 지나면서 금세 익숙해져서 그 뒤로부터는 뭐 회전교차로가 두렵지 않았지만, 처음에 렌트카를 받았을 때는 그냥 내비 무시하고 앞차를 쫓아갔던 기억이 있어요. 익숙해질 때까지. 그래서 진입할 때 그 오른쪽 그 방향 지시등을 켜고 내가 나가는 출구에서 출구 쪽 왼쪽 부동 좌측으로 나가야 되니까 좌측으로 깜빡이를 켜면 되는데,
이게 어디에는 또 신호등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운전자들이 굉장히 좀 빠르게 운전하는 편이라 처음에는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 왼손 기어 조작은 뭐 사실은 오른손 한 손 운전에 비해서는 왼손 기어 조작은 더 빨리 적응됐던 것 같고요. 라운드오버 문제는 조금 더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어쨌든 무사히 이 자동차와 함께 편안히 운전할 수, 여행할 수 있게 된 것을 되게 만족스럽게 생각하고요.